오해를 만들거나 아니면 오해가 생길 것 같을 바에 차라리 손가락 하나를 자르시는 절대로 그런 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좀에 섞어주소. 내 손이 이래가. 8월 28일 카오스제로 나이트메어의 FGT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바일에선 그리고 메이저 개발사에서는 더더욱 드문 덱빌딩 로그라이트 게임이라는 말에 관심이 가게 됐으니 저도 이번 행사에 참여했죠. 시계 초반부엔 간단한 게임의 소개와 질의응답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이 질의응답 시간에 첫 질문으로 페미 논란에 대해 먼저 해명하더라고요. 그거 질문한 새끼는 제 옆에서 실실 웃고 있었고요. 정말 그리울 겁니다. 스마게 본사 지하 3층으로 끌려간 영래기가요. 시연 시간이 짧은 탓에 많은 걸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이후에 따로 영상을 받아 어느 정도의 분석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우선 게임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3명의 캐릭터를 선택하여 구역에 진입하고 해당 캐릭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엮어 게임이 진행되더라고요. HP도 하나로 묶고 덱도 각 캐릭터들의 시작 카드를 묶어 하나로 구성되었으며 행동 포인트도 공유했죠. 아마 캐릭터 하나하나를 별개로 조작하면 모바일 게임치고 너무 복잡한 게임성을 가질 테니 이렇게 만든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게임의 메인 테마인 정신 이상 상태가 되면 그 캐릭터의 HP만큼 최대 HP가 감소하고 해당 캐릭터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식으로 캐릭터의 이탈을 표현했죠. 붕괴 상태에 빠진 캐릭터의 카드는 붕괴 카드로 변하고 그 붕괴 카드를 5회 사용하면 다시 회복되는데 붕괴에서 회복한 직후에는 필살기 개념인 에고 스킬의 EP 소모량이 1로 고정되기 때문에 리스크에 따른 리턴도 어느 정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을 정리하면 슬레이더 스파이어와 다키스트 던전을 라이트하게 섞어놓은 식이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덱 빌딩은 어떨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소개 내용에 따르면 캐릭터별로 25종의 카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카드를 얻는 방법이 너무 랜덤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거든요. 우선 일반적인 방법, 그러니까 상점에서 공용 카드를 구입하거나 이벤트로 카드를 얻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는 번뜩임이라는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죠. 우선 전투 시에 특정 카드에 번뜩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하면 해당 캐릭터의 카드 중 하나가 생성되거나 사용한 카드가 강화되죠. 강화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카드를 강화할지 선택할 수 있지만 생성의 경우 랜덤한 카드가 생성되니 덱을 제대로 짤 수 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잘 짜여진 덱은 세이브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저장시켜두고 라이트한 콘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덱을 잘 짜두면 쭉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번뜩임은 특정 이벤트나 아이템으로 발생하기도 하니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 완성되는 덱의 질이 달라질 것 같네요. 아쉬운 점은 또 있었는데 PC 이식률이 그리 좋지 않아 보였어요. 드로우된 카드에 마우스를 올려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하나 클릭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 가독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몬스터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몬스터에 걸린 효과의 설명이나 다음에 사용하는 스킬 등이 직접 클릭해야만 보이고 클릭해도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PC 버전에서는 과도하게 크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 점은 이후에라도 개선되면 좋겠네요. 결국 현재로서는 이 정도밖에 알아내질 못했어요. 대부분의 캐릭터를 플레이할 시간이 부족했고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있는지 덱빌딩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도 확인하지 못했죠. 가장 얻어갈 게 많았던 건 Q&A 시간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어떤 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 가차는 맵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이 나왔으니 일단 지켜볼 수는 있겠다 싶더라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가차 확률도 공개되어 있었는데 5성 캐릭터가 나올 확률이 1%의 50회 천장, 4성 캐릭터가 나올 확률이 12%의 10회 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걸 이걸 얼마나 뽑아야 하고 얼마에 뽑을 수 있느냐겠지만요.